당신의 현실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해도 인생이 끝없는 반복처럼 돌아가는 이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생각이나 태도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반복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얽힘, 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연결입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얽힘이라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그 뒤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서로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심지어 은하계 반대편에 있다 해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반응합니다. 아인슈타인이조차 이 현상을 두고 원격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작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현상을 단순히 입자의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곧 의식 또한 얽혀 있습니다. 단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시간선, 여러 버전의 나, 정체성, 감정의 흔적, 그리고 신념 체계와도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얽힘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지금의 당신과는 맞지 않음에도 여전히 작동하며 당신의 진동을 형성하고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잘못된 시간선과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연결된 현실, 가능성이 아니라 기억에 맞춰진 현실과요.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줄이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나 다짐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얽힘입니다. 왜냐하면 얽힘은 사고 아래에서 더 깊은 진동의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과거의 어떤 감정적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그 순간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듯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얽힘입니다. 혹은 머리로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것 또한 얽힘입니다. 새로운 삶을 그리며 간절히 원했지만 어느새 다시 익숙한 문제로 되돌아온 적이 있나요? 그건 역시 얽힘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말로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 상태에 반응합니다. 오래된 상처, 아픔 위에 형성된 정체성, 미해결된 감정, 한때 안전을 보장해주던 낡은 신념들, 이것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실타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드는 늘 그 얽힘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그려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신호와 얽혀 있다면 필드는 그 신호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단순한 충실함입니다. 당신의 진동 중 가장 일관성 있는 패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물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무엇과 여전히 얽혀 있나요? 이 질문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얽힘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동에 기반하며 진동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여전히 과거에 안전하게 숨어야 한다는 시간선과 얽혀 있다면 지금 아무리 자신감을 외쳐도 필드는 여전히 숨으라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머리로는 확장을 원한다고 외치지만 진동은 두려움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일치가 현실의 정체, 반복된 상황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루프의 메커니즘입니다. 얽힘은 특정한 주파수를 계속 송출하게 만들고 필드는 그 일관성 있는 신호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표면적 변화는 일어나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확언을 반복하면서 삶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바탕에 얽힌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신호는 왜곡되고 맙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려 하는데 여전히 오래된 잡음이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필드는 불분명한 신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조화된 신호, 즉 일관성 있는 진동에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얽힘을 인식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적 패턴을 주목하세요. 상황은 달라도 같은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또 특정한 주제에서 쉽게 반응하거나 자극된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얽힘은 신경계에 각인되어 현재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머리로는 나는 이미 극복했다고 믿지만 몸은 여전히 과거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얽힘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시간 왜곡입니다. 잘못된 시간선과 얽혀 있을 때 당신은 마치 삶과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회가 늦게 오는 것 같고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지거나 갑자기 빨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은 제자리에 머무는 듯한 감각 말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주파수와 얽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언제든 조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얽힘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패턴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힘을 갖게 됩니다. 필드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가장 일관되게 보내는 신호를 반영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신호가 달라지면 필드 역시 즉시 다른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묘하게 과거로 끌려가거나 같은 상황을 반복하며 답답함을 느껴왔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져 있거나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얽힘은 언제든 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얽힘을 풀어낼 때 단순히 감정적인 안도감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재조직, 곧 양자적 재편성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필드는 늘 당신의 신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뀌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과거를 억압하지 않아도 그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공간은 양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미 꽉 채워진 곳에는 새로운 진동이 들어올 수 없지만 얽힘을 풀어내어 여백을 남기면 필드는 반드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그때 들어오는 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전환을 경험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가벼움을 느낍니다. 오래도록 눌러왔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 숨을 깊게 내쉴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갑작스럽게 우연 같은 동시성을 마주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대화 중에라도 마치 우주가 너의 신호를 들었다고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필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모순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변화와 확장을 원하지만 얽힌 자아는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신호가 현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얽힘이 풀리는 순간 신호는 맑아지고 필드는 그 새로운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각의 변환이 아닙니다. 진동의 정밀한 조율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선언, 시각화, 몸으로 느끼는 체험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다시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은 당신의 이야기에 속하지만 얽힘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속합니다. 기억은 남더라도 그 기억에 달라붙은 진동을 해방하는 순간 신호는 바뀝니다. 이제 당신에게 제안하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분석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과 아직 얽혀있는 내 안의 버전은 누구인가? 이어서 또 물어봅니다. 만약 그 버전을 사랑으로 놓아준다면 나는 어떤 진동을 보내게 될까? 그 순간 당신은 얽힘을 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주파수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얽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실타래는 스스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필드는 즉각적으로 재조율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를 관찰하는 순간 재조직됩니다. 영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놓아줌 혹은 항복의 힘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진동이 바뀌면 우주는 그에 맞춰 새로운 가능성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지금 작은 의식의 선언을 해보세요. 단순히 단어로만이 아니라 에너지로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얽힘을 놓아준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에 새겨지는 흔적, 새로운 시간선을 여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타인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상황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때의 두려움, 결핍, 생존의 주파수와 얽힌 연결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주파수가 아닌 더 진실하고 일관된 진동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기반한 선택을 하지 않고 새로운 확장과 진실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얽힘이 끊어질수록 당신은 더 명료해지고 그 명료함은 곧 가속도가 됩니다. 시간이 구부러지는 듯 성장이 빨라지고 흐름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예전에는 가슴이 먹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감정이 잃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 차분함, 그것이 바로 얽힘이 풀렸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마치 타인의 이야기처럼 멀리서 바라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는 몸에서 느껴지는 가벼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신경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공간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불안 대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진동이 바뀐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환경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이전에 간절히 원하던 기회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낡은 주파수와 맞았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주파수와 맞는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성, 그것은 늘 빠르게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은 말, 책에서 우연히 펼친 페이지, 혹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당신의 내적 변화를 확인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가 너의 신호를 확인했다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 과거처럼 과잉 설명을 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금에서 반응하고 두려움이 아닌 현재의 진동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나 규율이 아니라 조율의 결과입니다. 혹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얽힘은 직선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풀려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제조율의 궤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얽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얽힘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스터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낡은 얽힘을 풀어냈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새롭게 채울 것인가? 양자장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백은 곧바로 새로운 진동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위로 들어오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이들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과 얽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의 본질은 단지 고통만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자유, 창조성, 진실한 자아와도 얽힐 수 있습니다. 얽힘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원리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주파수와 얽히느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시간선과 얽히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현실과 하나 되어 살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돈, 명예, 성취 같은 외적 목표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가? 평화로움, 창조성, 진실한 자기 표현, 사랑과 일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새롭게 얽힐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얽힘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명확성입니다. 원하는 상태를 흐릿하게 두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불러일으키는 주파수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둘째는 조화입니다. 매일의 감정 상태를 선택한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상상하지 말고 온몸으로 그 진동을 느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그 시간선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걸을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바라볼까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관성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돌아와야 합니다. 선택한 진동으로 돌아가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얽힘은 강해지고 필드는 점점 그 신호를 되비추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드는 지능적이고 반응적입니다. 당신이 어떤 신호를 바라면 그것에 맞는 공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다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된 신호를 보낼 때 우주는 그에 맞춰 모든 불일치한 요소를 무너뜨리고 조화로운 것들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창조자의 길입니다. 얽힘은 당신을 억제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확장으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두려움과도 얽힐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자아와도 얽힐 수 있습니다. 선택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야만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은 더 이상 결핍에서 비롯된 갈망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당신은 무언가를 갖기 위해가 아니라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얽힘은 단번에 완전히 풀리는 직선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처럼 층층이 벗겨집니다. 때때로 과거의 패턴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더 깊은 층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은 곧 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재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얽힘은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무엇과 얽힐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얽힘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현실의 창조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시간선과 얽히지 않는다. 나는 나의 진실된 자아, 나의 확장, 나의 자유와 얽히기를 선택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진동으로 새겨지는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현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하고 분명해집니다. 우주는 이미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당신이 얽히고 싶은 것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입니까? 당신의 대답이 곧 새로운 현실을 열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얽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삶은 점차 가속도를 붙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듯한 경험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느리게만 느껴졌던 변화가 갑자기 빠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억지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에 의해 들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가속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가 달라지면 필드는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얽힘에서 벗어난 순간 당신의 신호는 일관성과 맑음을 되찾습니다. 필드는 혼란스러운 신호에 반응하지 않지만 조화된 신호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재편되고 시간이 구부러진 듯 성장과 전환이 압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얽힘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낡은 것을 풀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간선과 깊이 결합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끌어당김이나 창조라고 부르는 현상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시간선과 다시 얽히기를 원하는가? 어떤 이는 자신을 억눌렀던 두려움의 시간선 대신 진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결핍의 시간선을 내려놓고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시간선과 얽히길 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어떤 진동을 유지하는가입니다. 새로운 얽힘을 강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료함. 원하는 상태를 흐릿하게 남겨두지 마세요. 막연한 소망은 흐릿한 신호를 만듭니다. 필드는 구체적인 사건보다 더 근본적인 진동, 즉 당신이 매일 유지하는 감정적 상태를 읽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매일 느끼고 싶은 상태를 분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둘째, 체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으로, 감각으로, 일상에서 그 진동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되뇌는 대신 자유로운 존재라면 지금 어떤 호흡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걷고 어떤 태도로 말할지를 실제로 엠버디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드에 전달되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일관성. 하루 이틀만 해서는 얽힘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 돌아오는 것,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호를 강화합니다. 점점 더 자주 새로운 주파수로 돌아갈수록 필드는 그것을 새로운 표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결핍을 중심으로 한 얽힘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한 자아와 기쁨과 사랑과 얽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온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도 평화로움과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결핍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신호를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부족함에 반응하는 현실이 아니라 풍요와 확장에 반응하는 현실로 재편됩니다. 당신이 신호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그 질문 자체도 하나의 얽힘입니다. 과거의 불신과 좌절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심과 얽히지 않고 신뢰와 얽히겠다. 작은 선언이지만 그것이 신호를 바꾸고 필드를 재편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단순한 자기개발이나 사고방식의 전환을 넘어 존재의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얽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얽힘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존재, 곧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에서 기억하세요. 얽힘은 늘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과 얽힐지를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얽힐 수도 있고, 진실과 얽힐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얽힐 수도 있고, 사랑과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유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는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얽힘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당신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얽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당신의 신호를 흔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신호를 새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얽힘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감정의 중립성입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차오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같은 기억을 마주했을 때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들죠. 이것이 바로 얽힘이 끊어진 신호입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진동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자연스레 풀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한숨 같은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오래 짊어진 짐이 사라진 듯한 편안함이 몸 전체를 감쌉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새로운 공간을 받아들이는 신호입니다. 외부의 현실도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한때 간절히 원하던 목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필드가 낡은 신호와 맞았던 요소들을 치워내고 새로운 신호와 맞는 요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동시성입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흘려보내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마음속 대답처럼 들리고 우연히 펼친 책 한 장에서 지금 필요한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 마주친 장면조차 마치 우주가 너의 선택을 확인했다고 알려주는 표시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신호와 필드가 일치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향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동의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인정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끝없이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한 패턴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현재의 신호에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규율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얽힘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연의 상태입니다. 물론 때때로 과거의 신호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상처가 갑자기 떠올라 당신을 시험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얽힘은 직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처럼 여러 층을 따라 풀려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신호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얽힘이 풀린 이후에는 욕망의 질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이 많았습니다. 더 가져야만 안정할 수 있고 더 성취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얽힘이 끊어진 뒤에는 그러한 부족함에서 비롯된 욕망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대신 더 진실한 열망, 자기 표현, 자유, 존재의 확장과 같은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양자적 전환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목표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가 더 이상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얽힘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새로운 현실을 빚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시간선과 얽히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얽힘은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과 얽힐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얽힐 수도 있고 신뢰와 얽힐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얽힐 수도 있고 사랑과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호를 보낼 차례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얽히는 신호를 선택할 때 그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양자장의 구조를 바꾸는 의식적 관찰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신호와 일치하는가에 따라 현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얽힌 신호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은 늘 이중적인 반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얽히고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과 얽히고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얽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존재 상태 속에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얽힘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일상의 순간을 신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한 시간선에 존재한다고 느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새로운 나와 얽혀 있다고 속삭여 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들이 모여 필드 전체를 재조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노력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는 신호와 공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신호는 항상 지금에서 선택됩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고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이미 새로운 시간선은 열려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신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이 결과를 확인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호를 보내고 나면 그것이 이미 반영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의심보다 더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필드는 늘 더 높은 진동을 우선 반영합니다. 물론 여전히 외부의 현실은 잠시 과거의 흔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전의 신호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일 뿐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얽힘을 유지할수록 그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현실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강하게 공명하고 싶은 주파수는 무엇인가? 자유인가요? 평화인가요? 창조성인가요? 아니면 진실된 자기 표현인가요? 이 질문의 대답이 곧 새로운 얽힘의 기준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얽힘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얽힐 수도 있고 미래의 가능성과 얽힐 수도 있습니다. 얽힘은 언제나 존재하되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얽힘은 타인과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신호가 바뀌면 주변 세계도 자연스레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호는 새로운 관계를 끌어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얽힘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신호를 바꾸면 그 파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 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얽힘은 우리 모두를 잇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바꿀 때 단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해보세요. 나는 두려움과 얽히지 않는다. 나는 진실, 사랑, 자유, 창조성과 얽히기를 선택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주에 새겨지는 새로운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신호를 보낼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얽힘은 언제나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맑고 일관성 있을수록 우주는 더욱 분명하게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현실과 얽히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 신호는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의 기초가 됩니다. 얽힘은 언제나 양방향이기에 당신이 선택한 주파수와 우주는 곧바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간선에 얽힌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과 얽혀있는 창조자가 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작고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모여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와야만 가능할 것 같았던 변화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 당신은 그 흐름에 실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전환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의 진동이 바뀌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목표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소유하기 전에도 이미 새로운 신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실은 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현재가 됩니다. 여전히 의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뀐 걸까? 혹시 또다시 과거의 신호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얽힘은 직선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선형으로 풀려간다는 것을요. 때로는 다시 옛 패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더 깊은 층이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욕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을 메우기 위해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열망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자기 표현이고 더 큰 자유이며 더 진실한 연결입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얻어야만 완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나는 이미 완전하다는 상태에서 새로운 현실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자적 전환입니다.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 그 순간 당신은 현실의 노예가 아니라 현실의 설계자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간선과 영원히 얽히기를 원합니까? 두려움과 불신인가요? 아니면 신뢰와 자유, 사랑과 창조성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고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가 명확하고 일관될수록 현실은 더욱 빠르고 뚜렷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더 이상 낡은 얽힘의 반복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얽힘의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나의 진실된 자아와 얽히기를 선택한다. 나는 자유와 사랑, 창조성과 얽히기를 선택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마음속의 다짐이 아니라 우주에 기록되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얽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얽힘을 마스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의 길입니다.